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정시들 그리고 주요 외환시장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로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맨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일 어떤 종목을, 주식을 산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앞으로 뭐 오를 것 같다, 괜찮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면은, 실제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그 돈 투자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종목은 괜찮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 흐름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현재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역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이 종목이 앞으로 괜찮구나,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돈이 빠진다면 이 종목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정시, 각국 정시와 외환시장을 쭉 살펴보면은 정말로 엉망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지금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가 들어가고 있죠. 유로화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호주는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인도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최근 한 두 달 동안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조금 반등을 했고, 아르헨티나도 반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세계 어떤 나라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꺼지는 나라도 있고 다시 반등하는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또 외환시장에서도 돈의 방향이 정말로 어떤 나라는 계속 빠져나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엉망입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참고를 하는 것은 대략 어떤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의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시장에 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쪽으로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듯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표상으로 나왔지만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결과물로서 지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추세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떤 추세적인 방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정신 못 차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경제 지표 이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가장 위축시키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올해 들어서 한번 보자. 12월 말 지나서 1월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미중 무역 전쟁 우리가 합의를 보자,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사람들이 합의가 될 것으로 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합의가 끼어지면서 합의가 될 것 같았는데 좀 더 경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막 중구난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합의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미국의 다우 지수입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2018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지금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죠. 미국 경제가 다 잘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수,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저런 경제 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탁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식 시장이고,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이 잘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것들은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 보면 역으로 경제가 어떻다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미국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사실상은 2018년도 1월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야 돼요. 더 이상 상승할 요인이 없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왔었어야 되는데 강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고 또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달러 미국으로 들고 와라. 또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기업의 경제 활동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부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미국 지표가 저렇게 쭉 횡보를 한다는 것은 미국도 분명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만 쭉 가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잠시 살펴보면은 중국 지표도 여기 나오죠. 중국 지표도 살펴보면은 멀리 놓고 봅시다.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괜찮을 걸로 봤었어요. 계속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2018년 동안은 중국은 분명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하다가 장기전으로 다시 끌고 갈 것 같다고 보니까 다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019년도에 들어서 중국 정시가 상승하고 약간 하락하는 것은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하고 하락했다는 거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정리하면은 미국도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도 지금 악영향,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국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멀리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자 심리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현재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미국과 중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국내적인 또 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저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화폐 개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3번이나 나와서 우리 화폐 개혁 안 한다라고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화폐 개혁을 정부에서는 안 한다 하지만 원래 그런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하고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하다가 어느 날 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고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서, 물론 저 환율 상승이 화폐 개혁을 해서 부자들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저렇게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해외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한국 돈을 외국으로 들고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금이 동나고, 국민은행에서는 더 이상 팔 금이 없다. 금 안 판다 이제부터. 그리고 금이 딸리니까 이제 은을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현금 들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현금을 들고 있는 부자들이 지금 달러를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튼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뭐 그렇게 좋지 나왔지 않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는 불안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전부 다 불안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멀리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다시 하락의 끝에는 다시 상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물론 지금 시장 하락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을 이제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5월 24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또 그리고 우정국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때 왜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최근에 외국인들의 거래 규모도 상당히 좀 좋아졌죠. 예전에는 이만큼 많이 팔았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1조 1,700억이나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조금 사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금요일날 많이 팔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도 결과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전 세계 앞서 잠시 봤지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말이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고 조금씩 개선되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고 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분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그런 시장 같아요.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매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관련해서 미중 전쟁 무역 전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계속 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 어떤 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내심 딜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화웨이를 이제 꺼내 들었잖아요. 하나의 또 볼모로 삼았죠. 그래서 연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또 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기간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가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6월 7일 날 사의한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이슈보다는 워낙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안 요인이 우리 한국은행에서 31일 날 통화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이번 주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갔지만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그냥 현재 1.75% 그대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금리 동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중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열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여튼 소수 의견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게 31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31일 날은 중국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업도 같이 나오지만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부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우리가 다음 주 가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되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래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지금은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뭐 다 하락했어요. 뭐 그렇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다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뭐 큰돈 굴리는 외국인들과 금융 투자가 계속 팔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자, 보험도, 투신도, 그리고 연기금도, 사모펀드, 펀드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금융 투자를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금융 투자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이 말이죠. 신한지주, KB금융 이 두 종목은 제가 카페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죠. 요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이 종목들 있죠?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날 언젠가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 않다 하지만 멀리 살펴보면 이미 이렇게 약 2년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돈은 당장 투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시장이 이미 하락할 만큼 또 하락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반등하는 국가들도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인도도 반등하죠, 호주도 반등하죠, 뉴질랜드도 괜찮죠, 일본도 약간 반등을 하다가 말았죠, 아르헨티나 반등하고 있죠, 캐나다 반등하고,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반등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씩 수급의 방향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씩 시장에 발을 담글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장중 시황을 통해서 쭉 살펴봐 드릴게요. 또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저렇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약 2주간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따로따로 쭉 뽑아서 실적하고 연관지어서 하나하나 또 장중 시황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자들이 헤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우리는 현재 멀리 볼 때는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